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자쌤입니다. 유튜브 상크니자TV에 이제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소방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도선 답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소방직 준비하는 직장인 초시생입니다. 기출을 6회독제인데 막상 오늘 모의고사를 보니 모르는 문제 수두룩해서 반타작이라는 점수의 멘탈이 많이 깨지네요. 시간도 부족하고 계속 기출을 돌리면서 인간 강사님들이 올려주신 자료를 문제로 풀면 나머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우선은 소방학과 소방관계 법규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출은 제일 중요하고 우선시 돼야 되고, 그리고 기출 이외의 지역적인 포인트는 강사님들이 모의고사에서 보통 소방 간부나 소방 승진 여러 가지 상위 시험에서 그나마 소방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잘 추려가지고 모의고사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들은 모의고사까지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영어는 모의고사보다는, 왜냐면 모의고사는 이렇게 질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타직열 기출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타직열 기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좋거든요. 좀 난도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요. 행정법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모든 행정법 강사님들이 다들 교재도 늦게 나오고 강의도 늦게 나오기 때문에 행정법에서는 이제 수험생들끼리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 같은 경우는 강사님이 만든 기출 최대한 회독하시고 모의고사는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시면 좋고,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모의고사 좋은 모의고사도 많기 때문에 기출을 좀 어느 정도 해독하고 나서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모의고사가 강사님들이 좋은 문제들만 넣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수험생들하고 소방직 수험생들 상담을 해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적중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사님들은 일단 다 넣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출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고, 모의고사나 문제풀이에서도 중요 포인트가 있을 거고 지역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즉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특히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이런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당연히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들 중에서 일단 우선순위 먼저 정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풀어야 되지만 일단 모의고사 풀기 전에 기출이 포인트가 제대로 안 잡히신 분들은 먼저 기출이 우선일 것 같아요. 종종 이 시기에는 수험생들이 불안해지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출 회독이나 또는 기출 암기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남들이 모의고사를 시작하니까, 또는 강사님들이 모의고사를 풀라고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모의고사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기출도 애매해지고 모의고사도 애매해집니다. 왜냐면 모의고사라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출 포인트가 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에서 그때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출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잡히신 분들은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점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강사님들은 적중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문제들도 많이 넣지만 지역적인 문제들도 많이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당연히 푸는 수험생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좀 안 되더라도 불안해진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합격생들을 매년 배출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시기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저희 합격생분들도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실전 시험장 갔을 때는 점수가 잘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결국 실전 시험은 강사님들이 내는 게 아니라 강사님들 연구원이나 조교들이나 강사분들이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출제 기관에서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 여기서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과목 순서 또는 과목 시간 배분 또는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넘어가는 연습,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틀린 문제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는 연습, 그리고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 이런 연습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풀면서 많이 틀렸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중요하지 않은 문제도 많습니다. 강사님들 적중률 높이기 위해서 일단 다 때려 박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험에 집중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수험생들이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그럼 수험생들도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출이 우선이고, 기출이 어느 정도 잡힌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라. 모의고사를. 그리고 모의고사 풀 때도 너무 어려운 문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물론 이게 말이 쉽지, 이제 실제로 이제 연습을 해보면은 멘탈이 많이 깨질 거예요. 그래서 멘탈 관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만약에 한 20문제에서 뭐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20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한 뭐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두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수험생들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대다수가 다들 비슷한 강사님들의 비슷한 교재를 공부했기 때문에 출제위원도 어쨌든 배점 방지용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실전 연습이 제대로 되신 분들은 그 어려운 문제는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넘어가세요. 만약에 못 풀 것 같으면. 그리고 나머지 18문제 다 맞추면 됩니다. 설마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 합격컷이 뭐 95점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90점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즉 이 시험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못 맞춘다 하더라도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그만큼 합격컷은 내려가기 때문에. 반대죠. 그 외에 나머지 18문제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하는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보통 시험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서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 갑자기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험장 갔을 때. 근데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시간은 많이 뺏기고. 그런데 위험한 것은 정작 맞출 수 있는 18문제를 시간이 부족해서 몇 문제 더 틀립니다. 또는 실수해서 몇 문제 더 틀린다는 거죠. 그러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지금 이 시기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말할 것은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단은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나머지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셔가지고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즉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안 틀리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못 푸는 문제는 보기형 소법으로 최대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많이 이제 시행합니다. 특히 학원가에서 모의고사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공포 마케팅. 어렵게 내야지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거고 또 그만큼 끝까지 3월달까지 강의를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많이 이제 시작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모의고사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의고사 들어가실 수험생분들은 기출 해독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되신 분들이 들어가세요.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기출 해독을 좀 더 하시고 좀 늦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는 모의고사. 근데 이거를 일단 우선순위는 기출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수험생들은 아직 기출 해독도 제대로 안 된 분들이 남들이 모의고사 푸니까 또는 강사님들이 모의고사 빨리 풀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기출도 제대로 못 잡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제대로 활용 못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들 점수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왜? 문제의 질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지하적인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도 좀 기출 수준에서 이런 문제는 그래도 좀 모의고사에서 좀 알아야 되는구나. 또 강사님도 말을 하겠죠. 이런 부분,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런 거 위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실전 연습을 하시면서 시행착오 미리미리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를 만약에 풀고서 시간 남아요. 남는 시간은 계속 기출을 회독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든 기출을 뭐 활용하든 모의고사를 풀든 이해 안 되거나 자주 틀리는 부분 위주로 발제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우선순위 둬가지고 일단 3월 말까지 최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약점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제 본인이 공부했던 거 내에서 나오면은 거기서는 실수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굳이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시고 다른 문제 빨리 다 맞추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다시 그 문제에 들어가서 보기양 소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아마 좀 멘탈이 덜 흔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상담을 해보면은 소방지 수험생들이 뭐 다양한 모의고사 풀어요. 뭐 어떤 강사님은 막 문제수를 막 늘려가지고 풀라고 하고 뭐 자신감을 붙이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많이 풀어본 다음에 틀린 것 통해서 약점 체크를 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강사님들이 놓치고 있는 게 우리는 그 과목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들은 자존감이 상당히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그 우선순위가 끝났을 때 그때 문제풀이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풀이 다 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강사님들 입장에서도 이것저것 다 넣어놨을 거예요.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서 하는 데까지 우선순위에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